죽었다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 객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쪽이 왜 먼저 왔소? 6개의 단서. 계약서에 낙관이 없었고 종이는 포도청 공문지였으며 장부의 날짜가 겹쳤습니다. 이 객주가 말했습니다. 못하오. 공개된 증거를 덮으려는 자가 박첨사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내게 보내는 신호였소. 월담녀 조선탐정 홍서방. 죽은 자가 돌아왔다. 2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홍서방은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객주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측은 사흘 만에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인 것은 이 객주가 아니었습니다. 최 객주였습니다. 강 건너에서 사라진 지 2달이 지난 어느 이른 아침, 최 객주가 서촌 장터 약재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서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 객주가 낡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보자기 안에는 문서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문서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가시지요. 최 객주가 말했습니다. 갈 수가 없소. 아직은. 홍서방이 최 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 사이에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것은 단순히 고생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안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객주가 직접 약재상을 찾아왔습니다. 홍서방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직접 왔소. 흥미롭군. 서생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흥미로운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소. 기다리면 되는 쪽은 이 객주요. 그런데 왔소. 잠시 후 이 객주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홍서방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객주가 먼저 찾아온 것은 이 객주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홍서방이 최 객주를 따로 앉혔습니다. 서생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어디 계셨소? 최 객주가 말했습니다. 한강 너머 광주 쪽이요. 나무꾼으로 지냈소.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돌아오려 했소? 최 객주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빚을 갚을 방법을 찾으면 돌아오려 했소. 그러나 빚을 갚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소.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소? 최 객주가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돈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나를 망하게 하려 한 것이요. 그러나 왜 그러려 했는지 나 혼자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소.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이요? 최 객주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왔소. 홍서방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 객주와의 거래 계약서였습니다. 3달 전부터 빚을 갚지 않기로 한 약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홍서방이 문서를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서명이 없소.
서생원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객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관이 없었습니다. 필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서명이 빠져 있었지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직접 쓴 것이 아니요. 대신 쓴 자가 있소. 그리고 이 객주 본인은 이 문서의 내용을 모를 수도 있소. 최 객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홍서방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객주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수 있다는 말이요. 오후에 이 객주가 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최 객주가 여기 왔다는 소문을 들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군요. 이 객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내가 빚을 갚겠소.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요. 홍서방이 이 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증거가 없다고 했소. 지금은 갑자기 갚겠다 하시오. 무엇이 바뀐 것이오? 이 객주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이오. 사업상 실수가 있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 한 가지만 묻겠소. 이 객주가 바라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낙관을 왜 찍지 않으셨소? 이 객주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객주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홍서방이 최 객주에게 가져온 문서를 다시 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빛에 비추었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종이 자체를 보는 것이었지요. 서생원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종이를 보시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좋은 종이입니다. 두껍고 질이 높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종이가 아니오. 조선에서 이 종류의 종이를 대량으로 쓰는 곳이 두 군데요. 의정부와 포도청이요. 서생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포도청 공문지라는 말씀이십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하오. 그러나 이 상인이 포도청 공문지를 쓸 이유는 없소. 홍서방이 잠시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포도청 사람이 이 거래에 끼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요. 홍서방이 도식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식이 약재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최 객주와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최 객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식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먹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최 객주가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혼자 다 짊어지시고. 최 객주가 말했습니다. 내가 막을까 봐. 도식이 말했습니다. 막았을 것입니다. 최 객주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 못한 것이다. 홍서방이 옆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생원이 받아 적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홍서방이 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왜 먼저 왔는지 생각해 보았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최 객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난 것 아닙니까? 홍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이 났다면 오지 않는 것이 맞소. 피하거나 숨으면 되지요. 그런데 직접 왔소.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온 것입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온 것이요. 최객주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요. 그 말은 이 객주 역시 모르는 것이 있다는 뜻이요. 생원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홍서방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세 번째 사람이 있소. 홍서방이 박행수를 찾아갔습니다. 포목전 창고였습니다. 박행수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가 홍서방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2달 전 최객주가 사라지기 전에 낯선 손님이 있었소. 박행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라지기 2주 전쯤에 한 번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지요.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소?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갓을 눌러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주인 어른과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눴지요. 저는 밖에 있었고요.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관복이 어떤 관복이었소? 박행수가 말했습니다. 군청색이었습니다. 품계가 높아 보였소.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청색 관복은 포도청 상위 관직의 복색이었습니다. 홍서방이 약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원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청 관복을 입은 자가 최객주를 만났소. 그리고 최객주는 그 뒤부터 스스로 사라질 준비를 했소. 생원이 말했습니다. 그 관복을 입은 자가 최객주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2가지요. 하나 사라지지 않으면 죽는다. 2 사라지면 아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생원이 받아 적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최객주는 협박을 받고 스스로 사라진 것입니까? 빚 때문이 아니라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빚은 구실이요. 최객주를 내몰기 위한 수단이요. 진짜 목적은 최객주를 죽이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소. 생원이 물었습니다. 왜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객주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요. 홍서방이 최객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단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생원은 옆에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2달 전 사라지기 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소. 최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요. 최객주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알고 싶소. 최객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아들을 없애겠다고 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객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소. 내가 가진 것을 모른 척하고 사라지면 아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내가 입을 열면 아들이 먼저 간다고.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오? 최객주가 오래 있다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일이오. 포목 납품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문서가 있소. 포도청관하에 납품을 갔다가 창고에서 잘못 펼친 것이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어떤 문서였소?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장부였소. 그런데 이상한 장부였소. 포도청 공금이 빠져나간 항목들이 있었소. 금액이 작지 않았소.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소?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못 본 척했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소. 그러나 그날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 기억나는 것을 적어두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있소.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져온 문서 안에 있소. 홍서방이 최객주에게 물었습니다. 광주 어느 쪽에 계셨소?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남한산성 아래 작은 마을이요. 서생원이 받아 적다가 말했습니다. 그 지역은 경기 가명관할이지 포도청 관할이 아닙니다. 홍서방이 서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아셨소. 서생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최객주 어르신이 처음부터 포도청 관할 밖으로 피신한 것이 의도적이었습니까? 홍서방이 최객주를 보았습니다. 최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관복을 입은 자가 포도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포도청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군요.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소. 홍서방이 최객주가 가져온 문서 묶음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거래 계약서, 납품 기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최객주가 3년 전 기억을 되살려 적어둔 것이었지요. 거래처 이름, 날짜, 금액, 포도청 공금이 빠져나간 항목들이 손 떨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최객주가 가져온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객주와의 거래 장부였지요. 두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생원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객주 장부의 거래처 중에 포도청 납품 항목이 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날짜도 겹치오. 서생원이 두 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포도청 공금이 빠져나간 날짜와 이 객주가 포도청에 납품한 날짜가 같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포도청 공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소. 그것을 최객주가 우연히 알게 됐소. 그래서 최객주가 위험해진 것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식이 약재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객주 쪽 사람들입니다. 홍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요? 도식이 말했습니다. 4명입니다. 아버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홍서방이 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문서를 챙겨두시오. 전부. 서생원이 황급히 문서들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홍서방이 도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오? 도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뒷길로. 홍서방이 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하셨소. 도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직접 움직인 것이요. 그 말은 이 객주가 이제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요. 홍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객주를 만나겠소. 홍서방이 밤중에 이 객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포도청 공금 장부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전하시오. 문지기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객주가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셨더군요. 이 객주가 말했습니다. 최 객주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 한 가지 물어보겠소. 포도청 납품을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요? 이 객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납품 계약을 누가 제안했소? 이 객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는 지시를 받은 것이요. 최 객주를 파산시키고 사라지게 만들라는 지시를.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포도청에 있소. 이 객주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내게 왔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이 객주가 그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 객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못하오. 이 객주가 말했습니다. 5년 전이요. 포도청 사람이 찾아왔소. 납품 계약을 제안했소. 조건이 있었소. 공금 중 일부를 내가 받는 대신 그쪽이 시키는 일을 하나씩 들어줘야 한다고.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최 객주를 파산시키는 것이었소. 이 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래, 대금을 늦게 갚는 것이었소. 그것뿐이라고 했소. 그런데 갈수록 요구가 커졌소. 아예 갚지 말라고 했소. 최 객주가 망하도록 하라고. 홍서방이 물었습니다. 왜 최 객주여야 했소? 이 객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몰랐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시오? 이 객주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첨사라는 사람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서방의 눈빛이 한 박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생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밤중에 약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박첨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홍서방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상관이요. 서생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포도청에서 쫓겨난 것이 그 사람 때문이요. 내가 증거를 잡았고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쫓아냈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요. 서생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최 객주가 3년 전 본 장부는 박첨사가 빼돌린 포도청 공금 장부요. 그것이 새어나갈까봐 최 객주를 제거하려 한 것이요.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한 것이 이 객주고 이 객주를 조종한 것이 박첨사요. 홍서방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첨사는 내가 이 사건에 끼어든 것을 알고 있소.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약재상 문이 쾅 열렸습니다. 포졸 5이 들어왔습니다. 김 포졸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홍서방, 최 객주를 은닉하고 관아 수사를 방해한 죄로 잡아가겠소. 홍서방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어디서 내려왔소? 김 포졸이 말했습니다. 포도청이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어느 분의 명령이요?
김포졸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 첨사 어른이요.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소. 홍서방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겠소. 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김포졸이 바라보았습니다.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김포졸, 포도청 공금이 새는 것을 알고 있었소? 김포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오늘 내가 잡혀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오. 관하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홍서방이 포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최 객주가 가져온 문서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객주와의 계약서, 그리고 3년 전 기억을 적은 종이. 그런데 홍서방이 그것을 살피는 동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 객주는 그 종이를 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을까요? 포도청 관복을 입은 자가 찾아와 협박했을 때 최 객주는 이미 그 종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주거나 태워버렸다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갖고 있었습니다. 홍서방이 걸으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객주는 처음부터 이것을 증거로 쓰려 했소. 포졸이 옆에서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홍서방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객주는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협박을 받았지만 그것에 굴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사라진 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죽지 않아야 증거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최 객주는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홍서방이 끌려간 뒤 약재상에 서생원 혼자 남았습니다. 서생원이 문서 보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생원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이 예상했을 것이다. 홍서방이 나서기 전에 서생원에게 조용히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잡혀가면 도식에게 문서를 전하고 도식이 관아 마당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생원이 도식을 찾아갔습니다. 도식에게 문서를 넘겼습니다. 도식이 문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면 됩니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홍서방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이 문서를 펼치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도식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포도청 공금 횡령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문서를 펼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포도청 박첨사의 이름이 적힌 장부입니다. 3년간 공금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포졸들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잠깐. 모두가 멈추었습니다. 홍서방이 신문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문서를 압수하면 은폐한 것이 돼요. 이미 사람들이 보고 있소. 신문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개된 증거를 덮으려는 자가 박첨사 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요. 어떻게 하시겠소? 신문이 뒤집혔습니다. 증거가 공개되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문관은 홍서방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서방이 서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소.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박 첨사가 이 사건에서 원한 것이 무엇인지요?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공금 횡령을 덮으려 한 것 아닙니까? 홍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뿐이었다면 최객주를 협박해서 종이를 빼앗으면 됐소. 그런데 파산시키고 사라지게 하고 포졸까지 보냈소. 지나치게 복잡하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박 첨사는 최객주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소. 내가 이 사건에 끼어드는 것을 기다렸소. 서생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내게 보내는 신호였소. 박 첨사는 내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오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요. 며칠 뒤였습니다. 이 객주가 스스로 관할을 찾아갔습니다. 포도청 공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홍서방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생원이 물었습니다. 이 객주가 왜 자수했겠습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박 첨사가 이제 이 객주를 쓸 이유가 없소.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객주가 증거인멸에 쓰일 가능성이 크오. 이 객주는 그것을 안 것이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먼저 나온 것이군요.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요. 최객주는 아들과 함께 포목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씨 부인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최객주가 임씨를 보았습니다. 임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말을 못해서. 임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둘 사이에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서촌 골목 끝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재상이었습니다. 서생원이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홍서방 어르신이 마친 것들을 정리하면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오. 서생원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첨사가 다음에 또 움직이겠습니까? 홍서방이 말했습니다. 움직이오. 서생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홍서방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두렵소. 서생원이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홍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첨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나는 박 첨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홍서방이 약재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생원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포도청 어느 방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선 자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거기까지 왔군.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선 자가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의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일을 준비하시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